현재 한국인들 상당수가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자체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의견도 꽤 많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다시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답에 응답자 75.1%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7.2%는 반대한다고 답했는데요,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연령대도 보면 흥미로운데요, 20, 30대의 찬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대는 88.4%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했고요, 30대는 86.3%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했습니다.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연령대는 50대인데 50대도 찬성률이 66.5%나 되었죠. 특히나 자체 핵무장 개발도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현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1위는 미국 해구산 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가 36.3%로 제일 많았고, 자체 핵무기 개발이 26.9%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전술핵 재배치는 16.9%로 나오기도 했죠. 사실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은 해가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72.8%가 핵무장에 찬성했죠. 2023년에 56.5%였던 핵무장 여론은 최근에 7, 80%대를 기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당연하게도 한국인들의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입니다. 현재 북한은 60개에서 1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10년 안에 핵무기를 300개 이상 늘려서 미국이나 한국의 공격을 받더라도 살아남은 핵전력으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전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한국 국민이 느끼는 안보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해 생존 불가 수준의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까지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려 할 때마다 북한이 핵무기를 언급하며 맞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국민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외교적 협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해구산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작동할 것인지를 생각하는지를 묻자 의견이 정확하게 갈렸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자국에 대한 핵공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41.8%였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도 41.7%였습니다. 불과 0.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해구산 자체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한국 국민에게 현실적인 안보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서울을 핵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뉴욕을 포기하면서까지 핵 보복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확신이 충분하지 않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높은 지지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핵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구산까지 확실하게 믿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없더라도 우리에게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핵 전력이 있어야 북한이 공격을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현재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자체 핵무장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는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먼저 자체 핵무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원자력 기술과 산업 기반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경우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다른 국가보다 짧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는데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면 최소 18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고,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약 18개월에서 55개월 정도의 기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현재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기술적, 제도적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 자체보다 그 이후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순간 국제사회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관계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대응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핵무장은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시간만 계산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경제적 충격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기업들이 국제적인 제재와 수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외교적 고립을 감당하면서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모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핵무장을 추진한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수출과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반면 자체 핵무장에 가져오는 군사적 효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전력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미국의 대응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핵보복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 때 반드시 미국이 핵보복에 나설 것인지 고민해야 했던 현재 구조와는 다른 억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보복 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공격을 결정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핵보유국 사이에서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사례는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전면적인 공격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북한이 한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결정하는데 훨씬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핵보복 능력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한국이 자체적인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에게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깁니다. 이런 능력 자체가 북한의 핵공갈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핵무장을 추진하는 순간 발생할 경제적 충격과 국제적 고립 가능성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은 군사적 이점과 경제적, 외교적 비용도 함께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 됩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어떨까요? 미국은 현재 핵전략을 조정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 운용 옵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특히 전술핵무기는 대규모 전략 핵전쟁이 발생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군사 충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운용했고 당시 한반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미국 핵전력이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행정부가 해외에 반출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했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거치면서 한국에 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도 모두 철수됐습니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는 과거에 한반도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핵전력을 다시 들여오는 방안이란 점에서 자체 핵무장과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전술핵은 다시 배치할 경우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핵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NPT 문제나 국제적인 비약산 체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직접 생산하고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틀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자체 핵무장보다 외교적 부담과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무기의 최종적인 사용 결정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실제로 핵 보복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남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로 대응하는 순간 북한의 추가 핵공격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됐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이 반드시 핵 보복을 시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공격을 했는데 미국이 확전을 우려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은 존재하더라도 실제 억지력으로 작동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의 핵심은 핵무기가 한국에 있느냐가 아니라 유사시 미국이 그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다면 미국의 핵사용 조건과 한미 간 협의 절차, 지휘 통제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